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9장 수요 공급의 응용일 우리가 국제무역에 우리가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페이지 203페이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페이지 203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요, 오늘날 미국인들이 입는 옷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외국 제품일 것이다.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물건을 원단이라든가 재료를 수입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거기 있듯이 100년 전만 해도 의류나 섬유 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요 산업이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사양 산업이 되고 오히려 한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이나 동남아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외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훨씬 더 값도 싸고 퀄리티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수입하는 게 미국 전체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국가 간의 무역을 하게 되는 건데,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서요, 당연히 옷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거기 나와 있는 이런 섬유산업 같은 경우에는 섬유산업은 미국인 옛날에 전성기였었는데 이제는 전성기가 아니라 사양산업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달러 거기 보시면은요, 그 결과 미국의 공장은 폐쇄하게 되고요, 근로자들은 해고하게 됩니다. 이런 물건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해외에서 수입을 하게 되고요. 수입하게 되니까 미국 국내에 여기서 미국이 국내예요. 그래서 국내에 어떤 공장은 폐쇄를 하게 되고요. 자, 여러분, 공장이 폐쇄가 되면은 당연히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들은 해고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요, 오늘날 미국인들이 입는 옷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섬유산업의 이러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런 국제무역이 과연 미국 전체에서 보면은 보세요. 공장이 폐쇄되고 근로자가 해고되니까 무조건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근로자들은 피해를 보지만 소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맞아요. 값싼 물건을 오히려 많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득을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섬유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근데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값싼 물건을 많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득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실시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득이 있고 피해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해보다 이득이 크다라고 하면은 그걸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물론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 그거는 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득을 보게 돼요. 야, 그럼 이 사람들은 피해 보는 건데 반대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득의 일부를 우리는 어떻게 끌고 갈 거냐면 적절한 보상을 해줘서 이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 그러면 전체적인 파일을 커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요, 자, 첫 번째는 이득과 손해 중에서 어떤 게 더 큰가, 먼저 그걸 살펴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누가 이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지금 요거요, 이득이 크냐 피해가 크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토픽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이거요,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4페이지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먼저 챕터 3장 우리 전에 앞에서 봤습니다. 누가 수출 국가가 되고 누가 생산을 해야 되는가가 바로 비교 우위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국가 간의 교육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가 삶의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국제무역의 원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에 따르게 되면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모든 국가는 교역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잘하는 거. 이 비교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더 잘하는가 그거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국제무역이라는 게 국가 간의 교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역을 하게 되면 누구 한 명에게 피해를 주고 누구 어느 쪽에 피해가 되고 누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의 원리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가게 되면 모두 상호 이득을 얻게 된다라는 게 기본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이제 그 상호 이득이 되는데 그 이득을 이제 그 나라 안에서 갔을 때 어떻게 분배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국가 간의 상호 이득을 얻게 된 건 맞는데 이 이득을 구체적으로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제 주체들의 이득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수요, 공급 요거를요, 수요, 공급 요거 두 개 합한 균형 요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요. 균형을 기반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 수요가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되겠죠. 그리고 공급이 생산자 잉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산자 잉여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때로는 여기 이제 정부가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요.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 잉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우선 첫 번째 1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요. 국제무역의 결정 요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1번 자, 국제무역의 결정 요인 이렇게 있습니다. 결정 요인. 자,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우선 첫 번째 줄 볼까요? 섬유시장이라는 걸 가상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섬유시장이 무역의 이득과 손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되는 건데요.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각국의 정부는 국내 섬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역 장벽을 우리가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얘기가 요 섬유 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거기 보시면 1번 거기 보시면 무역이 없는 경우의 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역이 없는 경우, 국가 간의 무역이 없는 자급자족 같은 아타키 경제라고 하는데 없는 경우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그러면은요.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아이슬란드라는 가상의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교역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생산된 게 자기 나라에서만 다 소비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205페이지 국제무역이 없는 경우에 균형 나와 있는데 이게 섬유의 어떤 수량이고요. 이게 섬유의 가격이고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섬유시장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섬유시장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균형 거래량 뭐 Q스타라고 하고요. 균형 가격 P스타라고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바로 우리는 소비자 잉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비자 잉여.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 잘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이걸로 해야겠네요. 자, 요게 바로 뭡니까 하면은 요게 바로 생산자가 거래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잉여다. 그래서 시장에 맡겨두게 되면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가 가장 극대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 재밌게 스토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선거에서 의외의 결과로 왼쪽에 다시 보세요. 204페이지 마지막 달라. 아이슬란드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 새로운 대통령은 변화와 과감한 새로운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국제무역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여기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정책적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가 아이슬란드의 무역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을 불러 모아서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한 다음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질문이 어떤 건가라고 보면 우선 이제 의견을 이제 청취하려고 합니다.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경제학자들의 자, 첫 번째.
자,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냐라고 하면요. 205페이지 가보세요. 정부가 섬유의 수출과 수입을 자유화한다면 국내 섬유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국가 간에 이제 교역을 하는 거예요. 교역을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이제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수입을 통하게 되면은, 교역을 하게 되면은,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섬유의 가격과 거래량, 큐죠,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네, 요거요. 이제 첫 번째 1번 질문으로 질문을 던졌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무역 자유화 조치로 누가 이득을 보며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 국가적으로 이득이 손실보다 클까? 지금 교역을 하게 되는 이유는 좀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교역을 하게 되었을 때 교역 후 과연 이득이 손실보다 클까? 이걸 이제 물어본 거야. 당연히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손실을 보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득을 보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판단할 수 있을까? 예,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요, 어떤 주제를 이제 던졌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책에서 설명할 내용입니다. 새로운 무역 정책의 수단으로 관세, 수입하는 섬유 산업에 대해서, 섬유라는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를 부과했을 때 과연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관세를 부과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우선 이게 무역이 없는 상황에서 무역을 한 다음, 또 무역을 한 다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치는 효과,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무역이 없는 경우 여기 A번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에 B번 보시면 밑에 국제가격과 비교위 이렇게 있습니다. 자, B번은요. 자, 이 나라가요, 과연 섬유 산업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이제 교역을 할 때 섬유를 수출할 것인가, 의류를 수출할 것인가, 수입을 할 것인가, 그게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국제 가격하고요. 가격과,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비교우위 이렇게 해놨습니다. 비교우위요. 자, 여러분, 국제가격은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서 스파게티가 얼마냐라고 하면 10,000원이라 합시다. 10,000원. 이게 너무 싼가요? 10,000원 합시다. 10,000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시장에서 스파게티를 사 먹을지 아니면 생산해서 공급할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시장, 그게 바로 국제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보고 결정한다니까요. 만약에 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요. 미예요. 접니다. 저는요, 스파게티를 생산하는데 돈이 50,000원이 걸려요. 50,000원의 생산 비용이 이렇게 든다고 할게요. 생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요, 백종원 선생님은 이제 스파게티에 재주가 더 있으시겠죠. 요리사 모자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파게티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50,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면 생산을 할 수 있어요. 5,000원의 생산 비용이 든다고 합시다. 우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서 누가 생산자가 되고 누가 소비자가 되는가 그걸 봤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스파게티 시장에서 참가했을 때 50,000원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급자족일 경우, 근데 10,000원에 살 수가 있잖아. 그럼 저는 그쵸,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 이 소비자가요, 국제시장에서 수출과 수입이다 하면 수출은 세계 시장에다가 물건을 공급하는 거니까 공급자고요. 수입이 바로 뭐냐면 소비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바로 수입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수입국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백종원 선생은요, 훨씬 더 싸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5,000원에 생산해서 공급했는데 국제시장에서 맞아요, 10,000원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럼 5,000원만큼 훨씬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생산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 생산 공급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라고 하면 수출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국제시장의 가격을요,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국제시장에서의 스파게티 가격을 우리가 이제 월드 가격이니까 W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국내 가격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입국가 입장에서는 저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도메스틱 가격인데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백종원 선생님 국가에서는 도메스틱 가격이라 해서 D라고 쓴 거예요.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라고 하면 국제시장의 가격하고요, 국내 가격을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정리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국제시장의 스파게티 가격은 지금 10,000원이잖아요. 근데 백종원 선생님 5,000원이면 생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쓰면 도메스틱 B국가의 가격이 더 싸요.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싸고요. 그 다음에 A국가의 도메스틱 가격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더 싸게 물건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B는 네, 수출국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국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국가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생산하는데 국내 시장의 가격이 비싼 거야. 능력이 안 되니까 비싸게 되는 것이죠. 뭐 자원이 부족하거나 등등. 그래서 A국가는 당연히 수입국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수출국가가 되고 어느 나라가 수입국가가 되는가를 바로 그걸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줄 한번 보시죠. 우리 205페이지 거기 첫 번째 줄. 경제학자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아이슬란드가 섬유의 수출국이 될지 수입국이 될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무역이 자유화가 되면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섬유를 세계 시장에다가 내다 팔 것인가 아니면 사올 것인가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단락 보시죠. 자, 월드 프라이스라고 나와 있죠. 주황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시장, 국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섬유의 국제 가격이 아이슬란드의 국내 가격보다 높다면, 지금 백종원 선생님이요, 저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섬유의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이슬란드의 국내 가격보다 높은 거야.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 스파게티가 10,000원에 팔리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면 더 싸게 생산하는 거예요. 국내 가격이 더 낮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수출국 된다고요. 공급 국가가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여기서 아이슬란드의 섬유 생산자들은요, 더 높은 가격을 국내에서 팔 때는 5,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제시장에 내다 팔면 10,000원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개방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반대로 찾으셨죠? 반대로 아이슬란드의 국내 섬유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다면, 자, 다시요. 아이슬란드의 국내 가격이 50,000원에 생산되는 거야, 아이슬란드가. 근데 국제시장의 가격은 10,000원이야. 국내 가격이 더 높아. 그러면 이거는 비교이가 아니라 비교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이슬란드의 섬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의 판매자들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서 물건을 공급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국내에 맛없는 50,000원짜리 물건을 사는 것보다 시장에서 훨씬 더 맛있고 값이 싼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하면 별표하시죠. 지금 얘기한 이게 바로 거기 결론입니다. 자, 요약하면 교역이 시작되기 전에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을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해가지고요. 네,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국제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싸면 수출 국가가 되고 국제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비싸면 수입 국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6페이지로 가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자, 3장에서 살펴봤듯이 국가 간의 교역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비교 우위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즉, 각 나라는 무역을 통해서요.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품목에다 특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밑에 간단한 퀴즈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무역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아우타르카라는 뭐 그런 나라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배웠던 수요 공급 얘기를 국제무역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OT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2절에 해당하는 무역의 승자와 패자. 과연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일까?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